본 거 잠깐 봤는데요. 이 물권법이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했을 때는 만전작업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앞부분을 하다 보니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니까 점수들은 대충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요령들은 생긴 것 같아요. 만점자는 없지만 아무튼 점수들은 다 어느 정도 클래스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강의 끝나고 잠깐 뵙죠. 알겠죠? 자,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요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인데요. 담보물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보시면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인데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가요. 152쪽이고요. 페이지죠. 그 다음에 문제집이죠. 문제집은 유치권은요. 154요.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희한하게요. 작년, 재작년에 3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권 전환권은 계속 2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요. 27일 때는 5문제. 담보물권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권과 저당권에서 5문제. 작년에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치권이요.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죠. 유치권이요. 3문제, 2문제. 그래서 아마 올해도 뭐 2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보면 그러면 유치권이 나오면은 한 문제는 무조건 뭐로 나오냐? 여러분요.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냐면 첫 번째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에요. 자기 것은 안 돼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에요. 물건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하게 점유를 했어요. 변제 기간에 뭐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예요.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요.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타인이죠? 타인이니까 이러면요. 그냥 이런 봐봐. 그냥 수급인이죠? 수급인이에요. 수급인의 공사 대금 채권이요. 공사 대금 채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죠? 유치권이 되죠. 무조건요. 공사 대금은요. 그런데 이 수급인이요. 뭐가 된다?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죠? 돼야 안 돼요? 재료와 노력?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것이니까 안 돼요.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알겠죠? 이건 물건이죠? 물건은 뭐다? 물건은 동산하고 뭐가 된다? 부동산이죠? 동산하고 부동산. 알겠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뭐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잖아요. 유가 증권은요 뭐를 하잖아요? 배설을 하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 담보물권 이렇게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이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은 합의로 유치하는 것은 없어요. 비용이 있는데 비용을 주지 않을 때 유치하는 거지 합의로 유치란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적법한 점유니까요.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유치권 안 돼요. 임대차 해지 후 또는요 전세권 소멸 후 비용을 지출했다. 이건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해지가 됐다, 소멸했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죠.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안 된다? 권리금 안 되죠. 권리금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보증금 안 돼. 보증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재 납품대금 있죠. 자재 납품대금이요. 이 자재 납품대금을 뭐란다? 그것은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청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매매대금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이죠. 부속물 매수대금, 매수대금이잖아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임대인에 대한, 임대인 사람이죠. 임대인이 뭘 해주기로 했어. 근데 임대인이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변제기죠. 변제기요. 그러니까 변제기인데 우리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치권 배제 특약, 이 특약은 그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왜 그러냐? 이러면요, 오늘 차를 수리를 했는데요. 수리를 했는데 2월 1일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2월 1일 수리비가 나오죠. 수리비가. 알겠죠? 그래서 수리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2월 1일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리비가 나오면 수리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지금 돈 없으니까 3월 1일 날 주면 안 될까요? 3월 1일? 한 달을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아무리 2월 1일 날 수리가 끝나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죠.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이죠.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아직 얼마 남았죠? 2만 원. 그러면 유치권은요 5분의 4만큼 줄어들고 5분의 1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5분의 1, 2만이 남았지만 전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그대로 뭐가 된다? 존속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불가분성. 그래서 1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불가분성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나왔죠 아까요?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죠. 그러면요 그 부분만 소멸하죠. 원래는 전부가 소멸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불가분성의 예외란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공동저당이라는 것을 배우죠. 다음 주에요. 그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을 하죠. 동시배당. 그럴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죠. 그럼 유치요. 유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유치. 유치. 우리가 유치한다 이 말 하잖아요. 유치한다. 알죠? 그것을 유치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치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치라는 것은 목적물을 뭐래서 점유해서 인도를 뭐란다? 거절한다. 그래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 것을 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그걸 뭐란다? 유치. 이렇게 유치.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목적물을 침탈당한다. 침탈을 당한다는 건 점유를 뭐란다?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점유를 상실. 침탈한다. 점유를 상실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유치권은 없어지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침탈을 상실하면 두 가지가 없죠. 첫 번째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죠.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물상대위가 없다. 물상대위가 없다. 그래서 우물추인데요 추구표가 없다. 쫓아가서 찾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추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도 도망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쫓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 상대방이 넌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유치권자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침탈당했으니까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성, 추구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성립하고 뭐란다? 존속한다. 그 다음에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이 인정되고요.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켰다는 것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채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채권자의 점유가 침탈당했다. 점유를 상실당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유치권이 없어져. 그래서 이 말이 또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럼 유치권은 뭐가 없다? 물상대위가 없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요 한 문제가 보통 나와요. 유치권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서 시험이 나오냐? 이론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먼저 이런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는 차가요. X라는 차가 있고요. 여기요. Y라는 차가 있고 차가 두 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Y라는 차를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100만 원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이 사람을 저당권자, 먼저 유치권자로서 채권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이 있으면 채권에게서 유치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할 때 이 둘 다가 갑의 자동차니까 이 을은 채권에게서 X차를 유치할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Y차만 유치해야 되는가? 둘 다가 갑의 거니까 Y만 해야 된다. X도 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Y만 하고 X는 안 된다. 왜요? 이것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과 채권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돼. 왜냐? 우리 저거 이론 보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저기 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물건. 알겠죠? 그러니까 Y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유치한다? Y 자동차만 유치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일단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채권이 2월 1일이고 점유가 2월 1일이다. 그 다음에 채권이 2월 1일이고 점유는 2월 3일이다. 그 다음에 채권은 2월 3일 날인데 점유는 2월 1일부터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 유치가 되는가? 유치권은 점유 플러스 채권 플러스 점유를 해야 돼. 언제요? 2월 1일. 그럼 여기는요 2월 1일인데 2월 3일이죠? 그럼 2월 3일 날. 여기는 2월 1일인데 점유가 먼저 했는데 채권이 더 나중에 발생했죠. 그럼 언제? 2월 3일 날 유치권이 성립해.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플러스 뭐다? 채권 플러스 점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원래는 봐봐. 채권이 발생하면 바로 점유하면 유치권이 있는데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되고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점유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말한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뭐가 필요가 없다? 결연성이 필요가 없다. 알겠죠?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채권과 뭐 간에는 점유 간에는 결연성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된다? 유치권이 성립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뭐를 보냐 유치권에서는 봐 이거요. 채권과 물건을 보는 거예요. 채권과 물건이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청구하고요. 물건은요. 물건은 사람과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뭐한다? 지배하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세상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건은 뭐죠?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누구한테나? 그런데 채권이죠? 채권은 비용이죠? 비용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한번 볼까요? 두 가지로 봐. 갑의 건물요, 을이요, 수리하다가 해서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어요. 갑의 건물을 을이요,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인이에요. 이것이 매매가 돼서 매매가 돼서 병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이건 경락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유치권자는 비용 100만 원을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 을은요. 매수인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매수인 제3자한테 한다. 왜? 채권은 수리로 누가 맡겼죠? 갑이 맡겼죠. 을은 갑한테만 변제를 청구해. 을은 갑한테만 변제를 청구하고 매수인이나 경락인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권은 누구한테 한다?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그래서 유치권은 갑이나 병이나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하고요. 누구에게나. 알겠죠?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을 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한다.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이제 유치권에서는 이제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요, 갑의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요. 여기 을한테 맡겨서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그래서 병한테 맡겨서 병이 유치권자 수리업자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예요. 이 자동차는요, 갑의 건데요. 을이 병한테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병이 변제를 청구해야 되겠죠? 병은 갑한테 청구해요? 을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해?
을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왜? 채권이니까 을한테, 수리 맡긴 사람한테. 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물건을 뭐를 해야 돼요?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할 때는 누구한테 유치를 해야 돼요? 갑한테 주장해요? 을한테 주장해요? 갑이나 을이나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죠. 왜요? 뭐 할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알죠? 갑이나 을한테 다 유치권을 주장하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알겠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당한 담보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요,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뭘 할 수 있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알겠죠? 그래서 누가 하는 거죠? 누가요? 갑이요, 갑이. 이때 상당한 담보라는 상당이라는 것은 물건의 상당이에요? 채권의 상당이에요? 채권의 상당이고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반드시 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죠. 승낙. 따라서 우리가 청구라고 하는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형성권인데 딱 유일하게 딱 하나,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청구권이다. 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 저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죠.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없다? 그러면 유치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소멸을 청구. 알겠죠? 그래서 승낙을 받아서 대여하죠. 대여하면 여기서 렌트, 맞아, 차를 렌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실이 나오죠. 이런 과실을 만다 수치를 하죠. 과실을 수치해서 그러면 한다 수치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할 수 있다.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충당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 차를 다시 렌트를 줘.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이 나온단 말이죠. 하루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병이요, 돈 받을 수 있는 데서 100만 원에서 공제해 나가는 거죠. 그럼 얼마? 80만 원 남죠? 또 렌트를 주면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땡이죠. 그러면 돈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을 월세를 뭐란다? 과시라고 그래.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가? 병이 받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에 충당을 해. 충당하면서 100만 원에서 공제해 나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과시수취권, 우선 충당권이다. 만약에 이내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과실이. 그러면 그것은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충당해야 돼.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면 반드시 뭘 해야 돼? 경매를 해가지고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승낙 없이 이런 짓을 하면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바로 뭐다? 보존을 위한 사항이다. 보존. 그래서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보존을 위한 사용에 승낙 없이 할 수 있지만 사용 이익은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판례가 뭐랬냐? 건물을 수리한 자가 보존행위에 의해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 건물을 수리한 자가 보존행위로서 돈을 안 주니까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그랬어. 이때 적법이니까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여와 사용과 담보 제공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유치권은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첫 번째요, 비용에 문제가 있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유치권은요, 필요비하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대해서 다시 또 말 수 있다.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물건이 수리를 해야 될 법인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뭐 하면 된다? 수리하죠. 그럼 비용이 또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요, 유치권을 우리가 행사할 때는 경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다.
그럼 간이변제 충당이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세탁소에서요, 와이자 3번을 다렸는데요. 다림질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2,000원인데요. 그럴 때에서 이것을 경매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변제 충당해서 그 와이셔츠를 걸레로 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요,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경매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 법원에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의 평가, 와이셔츠가 얼마짜리인지,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미리서 통지해야 돼.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돼. 왜요? 채무자가 이것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간단하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다? 간이 변제 충당.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할 수 있다. 경매. 그러면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것은 아니죠. 왜요? 우선 변제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우선 변제라면 순서가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뭐다? 환가. 환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환가라고 그래.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우에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에서 비용을 받아오는 거예요. 알았죠? 경매되면서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환가를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정도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형법에서 보면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정당방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을 살해하면 위법하죠. 그런데 사람을 살인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점유해도 되는 것.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돼.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유치권이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항변권은 뭐다? 채권이죠. 유치권은 뭐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과 사람 간의 관계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는 말 수 있다? 양자는 말 수 있어.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나란히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말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유치권이나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 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가 아니고 진행한다.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요, 소송에서 항변을 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소송에서 항변권 행사한다. 소송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소송에서 항변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소송에서 그러면 소송에서 행사하죠. 그러면 행사하냐 안 하냐 했으면 상환 무슨 판결이다? 급부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전부 무슨 판결한다? 전부 패소 판결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것을. 갑의 자동차를 을이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자동차를요, 유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돈 100만 원 갚으면서 자동차를 달라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밑도 끝도 없이 을한테 돈도 안 갚으면서 내 자동차 인도해라.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인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을한테 이제 재판이 걸렸으니까 나오라고 하겠죠. 나와가지고 판사한테 물어보죠. 판사가 을한테 너 왜 남의 자동차 가지고 있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저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항변권을 행사했다고 그래.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하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은 을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알겠죠?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이 말이죠. 동시에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해라 이렇게. 서로가 돈하고
자동차를 뭐라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상이죠. 서로가 교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환이라고 그래. 서로 상자, 교환할 때 환자에서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동차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을이요, 재판을 해도 안 가. 왜? 내가 왜 그 재판에 나가면서 안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아무 말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아니, 을이 아무리 재판에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갑이 을한테 물건 받을 게 있는데 을이 물건을 못 주고 있으니까 못 나오나 보다. 그래서 갑이 뭐라한테 을한테 소송을 할 때 내 물건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죠. 판사는 뭐라냐? 을은 갑한테 물건을 인도해라 이렇게만 판결을 해. 인도해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인도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을은 갑한테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승소를 했죠? 갑이 승소했죠. 그러니까 갑이 전부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면 을은 유치권자는 무슨 판결이에요?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패소 판결을 유치권자가 패소했다 이 말이죠. 반대로 하면은 채무자는 전부 승소했다,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을은요, 갑한테 자동차를 주고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돼. 돈 1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면 남한테 일 맡기고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한마디 딱 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 돈 안 주니까 딱 한마디 하면 되죠. 그럼 판사가 응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말한다. 갑 너 그러면 저 사람한테 자동차 받으려면 너 돈 줘. 을로도 자동차 뭐죠? 돈 받으면 자동차 인도해 줘 이렇게. 그것을 무슨 판결을 한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2번 정도 나왔지만 이게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에게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은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다. 적법.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쭉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을 먹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157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강의 노트 157페이지. 두 개 안 했냐 아직이요?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 두 가지 안 했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요. 봐봐요. 이 집이 이렇게요. 9개인데 빌라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빌라를 건축해가지고요. 집을 창호공사를 해달래요. 창호공사. 그래서 창호공사에서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900만 원요. 9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요. 을이요. 유치권에 해달라면 전부를 다 유치해야 되는데요. 여기 101호만 유치한 거예요. 101호만. 그랬더니 갑이요. 너 101호만 유치했으니까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800만 원 안 주고 나머지는 너 나가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요. 을이요. 뭔 소리냐. 나 수리비 900만 원인데 900만 원 다 받을 때까지 못 간다. 갑은 뭐라 하냐. 너가 지금 101호만 했으니까 101호 것만 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때요? 각마다 각 호가 각각 부동산이 다르죠? 각각 다르니까 어때요? 각각 수리를 했잖아요. 이걸 가분 채권이라고 그래요. 가분 채권. 가분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가분 채권에 대해서 가분 채권을 하나의 채권을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9개로 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라가 건물이 건축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수리해가지고 나온 채권에 대해서 딱 하나만 101호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101호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부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다? 채권의 유치권은 목적물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점유는 그 부분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채권을 만다 담보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은 여러분 경매가 되면 중개사법 배웠죠? 경매가 되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죠. 경매가 되면 소멸하는 것이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어. 경매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 2월 1일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할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간다 소멸한다 안 해.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 여기요 5월 1일 날요 갑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하죠. 저당권에서 압류를 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요 경락받은 경락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이 경락인이죠. 그런데 유치권이요 여기요 3월 1일 날 을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요 7월 1일 날 을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압류가 되기 전에 즉 갑이 경매를 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자는 이 압류로 인한 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돈 받을 때까지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데요 압류 후에 유치권이 있으면 압류 후에 유치권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 경락이요 당신 왜 내 땅, 내 물건에 있어요? 나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가지고 갑한테는 채무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는요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은 성립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은 성립하나 말씀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게 바로 158페이지 나와 있고 이것이 최근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유치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치권.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치권인데 봐요. 유치권을 먼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대해서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여 알겠죠?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타인이니까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하냐? 유치권자 빼고 나머지를 다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것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건 수급인 거니까 유치권이 안 돼. 자기 거니까.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그럼 도급인 거니까 유치권이 되죠.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는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고 유가증권은 배사하지 않죠.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요.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니까 임대차가 해지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물건이나 유가, 증권, 의료부터 발생해야죠. 그래서 권리금 안 되고 보증금은 안 되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안 돼요. 임대인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그 다음에 자재, 납품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변제기죠.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건 유효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불가분성이죠. 변제받을 때까지죠. 일부가 남아있다. 그럼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하죠. 유치는 뭐다?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 요건이죠. 따라서 물건이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는 중에 물건을 침탈당했다. 다른 말로 점유를 상실했다.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면서 전속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고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없고 동시에 추구표가 없고 물상대의가 없다. 또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뭐냐면 유치권은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되지만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채권과 물건에서요. 요 채권이 뭐죠? 즉 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물건이 매매가 되거나 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물건이 경매가 된 경우 있죠? 그러면 경락인에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변제는 누구한테나 청구하지만 경락인이나 매수인한테는 변제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러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하죠. 형성권이 아니다. 아니다. 상당이라는 것은 채권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여나 담보 제공이나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대여로 인한 발생한 차임을 뭐란다? 과실이라고 하고 그러한 과실을 수치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보존을 위한 사용의 경우는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권은요, 유치권이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냐, 압류가 되기 전에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유치권은 경매라든지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뭐를 위한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유치권도 비용, 즉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치권하고 이제 항변권이 문제가 되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죠. 두 개는 병존할 수 있고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행위죠.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적법. 아시겠죠? 그것은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은 뭐를 한다? 반환을 해야 된다. 반환.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다. 알겠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소송 중에 행사를 했느냐, 상환 급포 판결, 소송 중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뭐다?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여기까지 우리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치권은 지금 최근에 세 문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아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물권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채권법 있죠? 채권법이 아마 오늘 아마 강의 자료가 다 올라갈 거예요. 밑에 책 줄 긋는 거 있죠? 그래서 채권법이요. 줄 긋는 것을 제가 토요일 날 다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항주에서 채권법, 우리 밑줄 긋기 있죠? 기본서 밑줄 긋기 채권법이요. 다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요. 여러분 2시죠? 2시부터요. 왜냐면, 민법이요.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민법 특강. 일단 여러분 반드시 그럼요. 기본서 가져오셔야 돼. 기본서를 가져오시는데 뒤에 보면 법조문 있어, 법조문. 알겠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할 거니까요. 집합건물법이요. 집합건물법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요. 기본서에 있는 뒤에 보면 조업조문이 있단 말이죠. 기본서 뒤에 보면요. 그것을 밑줄을 그어가지고 밑줄 긋기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반드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은 특강이 없어요. 알겠죠? 목요일은 특강이 없다. 그래서 목요일은 남항주니까요. 목요일은 특강이 없고 토요일날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지금 남항주 하고는 했어요. 뭐냐면 월요일날 있죠. 오늘 오후에요. 공법 문제풀이 특강이 있어요. 문제풀이.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특강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올려가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요. 남은 것은요. 나중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나중에 토요일날 와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날 헷갈리지 마세요. 목요일날 강의 없어요. 언제 있다고? 토요일날 한다고. 그렇죠? 아마 뭐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요. 세법 있죠? 세법이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여기 세법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요. 그래서 세법 강의라면 그때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번 주까지 세법을 하면 나머지 2주가 남죠?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약간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6번만 강의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표 있죠? 시간표를 정리해가지고요. 시간표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일단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